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NMR 솔벤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댓글로 프로톤 NMR에서 쓰이는 NMR 솔벤트에 대해서 질문이 여러 번 왔었거든요. 왜 일반 솔벤트가 아닌 듀티리움, 그러니까 중수소로 치환된 솔벤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어려운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톤 카본 설트인 리퀴드 NMR 실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요. 질문 주신 대로 NMR 솔벤트는 대개 중수소, 보통 관용적으로 D라고 쓰는 듀티리움으로 기존의 프로톤들이 치환된 형태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유기용매들은 값도 싸기도 하지만 합성, 정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대량 사용하는 것과 달리 듀테리움으로 그러니까 중수소로 치환된 용매는 거의 NMR 솔벤트 같은 분석용으로만 소량 사용하죠. 그 이유는 많지만 크게는 위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솔벤트가 아닌 샘플의 프로톤을 좀 더 선택적으로 잘 관찰하기 위해서, 또는 TMS 같은 트라이메틸 슬레인 같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 없이 케미컬 쉬프트 레퍼런싱을 수행하려고 사용하죠. 실험하는 입장에서야 매뉴얼로 일일이 락 앤 쉼 밸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벤트의 듀티리움 시그널을 이용한 오토 락 앤 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면도 무척 크고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소개했으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솔벤트가 아닌 샘플의 프로톤 시그널을 크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부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통 프로톤 NMR 실험을 수행할 때 400MHz 장비에 5mm NMR 튜브를 사용한다면 시료는 보통 미리그램, 용매는 한 600 마이크로리터를 사용할 건데요. 간단히 보더라도 솔벤트의 양이 샘플보다 100배 이상 많습니다. 이때 화학에서는 당연히 숫자 단위로 그 몰을 기본 단위로 활용을 하지만 NMR 등의 실험을 수행할 때는 그 시그널의 세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샘플의 몰랄 컨센트레이션 만큼이나 샘플 매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보면 간단히 보더라도 솔벤트 양이 샘플보다 100배 이상 많은 거죠. 샘플보다 솔벤트에 포함된 프로톤의 원자수도 많을 테니까 원하는 샘플에 집중하기도 어렵고요. 마치 낮에는 촛불을 자세히 관찰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눈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좀 더 쉽게 드리자면 눈은 굉장히 민감하고 연약한 기관입니다. 강한 빛에 노출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빛이 레이저처럼 정말 강하다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민감도를 낮춰버린다면 사물을 매번 자세히 인식하기가 어려우니 민감도는 높게 유지한 상태로 동공이 수축의 정도를 조절하여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즉,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수축을 해서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감소시키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확장하여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 밝은 공간에서는 촛불이 하나 정도 있어도 이미 동공이 수축되어 있으므로 실제 촛불에서 나오는 빛이 망막에는 아주 조금 도달할 거예요. 그러니 자세히 그 세부 구조까지는 잘 안 보이겠죠. 그러므로 촛불에 집중을 하려면 다른 외부적인 불빛들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조명을 끄고 두꺼운 커튼을 치는 방식으로요.
그럼 눈이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빛의 세기가 약해졌으니 동공은 확장되어 좀 더 많은 촛불의 빛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요. 이런 이유로 어두운 곳에서는 촛불이 잘 보입니다. NMR이 분광기이기 때문에 눈으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다른 감각 기관들도 다 비슷해요.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옆에서 말하는 목소리도 잘 안 들리지만 조용한 침대에서는 본인의 심장 박동 소리도 집중을 하면 들리잖아요. NMR에서 샘플 시그널을 얻는 것은 마치 촛불을 보고 심장의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의 세기가 작아요. 그러니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샘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측정하고자 하는 핵종이 솔벤트에도 있다면 이는 마치 형광등 아래에서 촛불을 보거나 시끄러운 차도 옆을 걸어가면서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시도와 비슷하죠. 잘 안 됩니다. 그런 비유적인 설명도 드렸으니 간단히 실험과 함께 보여드리면 클로로폼 600 마이크로리터에 에탄올 한 1 마이크로리터를 넣고 측정을 하면 측정 조건은 스캔 수는 1로 펄스는 한 5에서 10도 정도로 매우 약하게 게인 값도 0만 줄게요. 아마 위와 같은 스펙트럼이 얻어질 겁니다. 샘플인 에탄올의 신호는 거의 없죠. 커다란 클로로폼의 시그널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샘플에 대해서는 유용한 정보가 없는 스펙트럼을 얻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솔벤트를 CHCl3에서 CdCl3로 바꿔서 되도록 솔벤트가 아닌 샘플의 프로톤 시그널만 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그러면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사실 예상과는 달리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실험 조건들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마치 지금의 상태는 촛불을 보기 위해 조명도 끄고 커튼을 쳤는데도 동공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자연적으로 확장되듯이 저희는 실험 조건을 스캔 수는 똑같이 1로 하되 펄스를 한 90도로 게인 값도 한 32 정도로 증가를 시켜서 측정을 하면 위와 같은 좀 전과 비교해서는 무척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지금 데이터도 좋은 건 아니지만 스캔 수를 한 16 정도로만 하더라도 무척 좋은 스펙트럼으로 보이네요.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햇빛 아래에서는 동공이 수축되어 촛불을 자세히 볼 수 없다는 점과 햇빛을 차단해도 촛불을 자세히 보려면 동공이 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촛불을 자세히 보려면 햇빛을 차단하고 동공을 크게 만들어야죠. NMR에서라면 솔벤트의 프로톤들을 듀테리움으로 즉 중소수로 치환하고 동시에 분석 조건도 민감하게 잡아야 하고요. 다른 텍스트나 강의 영상들을 보면 국내든 국외든 모두 다 똑같이 원치 않는 정보를 제외하는 것에 조금은 집중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치 않는 정보가 제거되었으므로 검출기의 감도를 높인다는 내용은 많이 생략하고요. 두 가지 모두 내용 중요하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톤 레지듀얼 솔벤트 픽을 이용한 케미컬 쉬프트 레퍼런싱을 설명드릴게요. 케미컬 쉬프트 레퍼런싱에 대해서는 화학적 이동에 대한 저희 영상을 추천드릴게요.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TMS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데요. 사실 뭐 TMS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이미 정해져 있고 NMR 솔벤트에 TMS를 이미 소량 가해서 판매되는 제품이 시중에 이미 흔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다만 뭐 TMS가 없는 NMR 솔벤트를 사서 사용을 하거나 TMS가 문제가 되는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라면 TMS를 이용한 레퍼런싱이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솔벤트 레지듀얼 픽을 세컨더리 스탠다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솔벤트 레지듀얼 픽이란 DMS로 예를 들자면 6개의 프로톤 중 5개만 듀티리움 중수소로 치환된 DMSO D5의 프로톤 원자에서 나오는 피크입니다. 이때 2개 이상의 프로톤이 존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한 개의 프로톤이라도 존재할 확률이 0.1%인데 2개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그러니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DMSO D6 99.9%가 듀티륨으로 치환된 그리고 동시에 0.03% 볼륨 퍼센트로 TMS가 이미 넣어진 이런 NMR 솔벤트를 NMR로 측정을 해보면 아참 모든 솔벤트에는 미량이지만 뭐 워터도 조금은 불순물로 존재를 하고 있을 거고요. 아마도 위와 같은 결과가 얻어질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0.1% DMSO D5의 픽일 거고 나머지는 워터와 TMS의 피크일 겁니다. 99.9%였던 DMSO D6는 프로톤 NMR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사실 TMS도 있으니 이번 실험에서는 TMS 픽을 0.00 ppm으로 설정해도 되지만 문헌 또는 NMR 솔벤트 판매 업체에서 제공하는 테이블을 보고 솔벤트 레지듀얼 픽을 이용해서 레퍼런싱을 수행해도 큰 문제 없어요. 즉 5개의 피크로 나타난 DMSO D5를 2.50 ppm으로 설정하면 끝이죠. 왜냐하면 이런 DMSO D5를 이용해서 레퍼런싱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0.00 ppm에서 TMS 픽이 보이고 pH나 온도가 일반적인 실험 조건이라면 워터 피크도 3.33에 있을 테니까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저널에서도 큰 문제 삼지 않을 거고요. 아참 이때 DMSO D5의 피크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1대 2대 3대 2대 1의 시그널 인텐시티 레이쇼와 함께 JHD를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DMSO D5의 프로톤이 인접한 듀티리움 중수소와 이루는 J 커플링 컨스탄트의 값이 1.9Hz거든요. 그러니 간단히 계산을 해서 1.9Hz 간격으로 나타남을 확인해주면 되고요. J 커플링 컨스탄트의 계산이라든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J 커플링에 대한 저의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NMRC 실습 조교로 있을 때 DMSO D6나 아세톤 D6 같은 NMR 솔벤트에서 시그널 인텐시티 레이쇼가 왜 1대 2대 3대 2대 1의 값을 가지는지 마치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보통 연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고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쉽습니다. 물론 공식을 쓰기도 하지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 듀티륨 중수소의 I 값이 1이기 때문에 S가 3이에요. 이때 I는 뉴클리어 스핀 퀀텀 넘버,
핵 스핀 양자수고, S는 스핀 멀티플리시티, 즉 스핀 다중도인데요. S가 3이기 때문에 1대 1대 1의 인텐시티 레이쇼를 가지는 3개의 피크로 갈라지게 되고요. DMSO D5의 프로톤에 인접한 듀티륨은 2개이니 2번 갈라지는데 3개로 2번씩 갈라지니 1대 2대 3대 2대 1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뭐 알아두면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마지막으로 듀티륨 시그널을 이용한 오토락 앤 쉼을 설명드리려 했었는데요. 듀티륨 시그널을 이용한 오토락 앤 쉼을 사실 잘 이해하려면 NMR 기기의 각 분석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해당 영상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토 락앤쉼 기능을 위해선 듀티륨 중수소 시그널이 필요하다고만 알려드릴게요. NMR 기기의 구성과 측정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꼼꼼하게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보니 추가로 카본 NMR에 대해서도 영상을 아직 안 올렸더라고요. 아마 다음 NMR 영상은 카본 NMR의 해석, 뎁트 같은 실험에 대해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